청취자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라디오 특진 목서윤입니다. 여름철엔 우리가 좋아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참 많죠. 우선 여름 휴가, 해가 쨍쨍한 날씨, 또 수박과 포도 같은 맛있는 제철 과일. 하지만 불청객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중 여름에 잘 걸리는 질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요로결석은 8월에 환자가 가장 많다는데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대자인병원 비뇨의학과 임주연 과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요로결석이란 뭔가요? 우선 요로라는 것은 이제 신장부터 요관, 그리고 방광 요도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말인데요. 일단 소변 나오는 길에 돌이 생긴다. 이걸 요로결석이라고 하고요. 이 요로결석에 의해서 길이 막히게 되면 소변이 정체되고 그에 의해서 증상이나 신부전 등의 합병증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네, 몸 안에 돌이 생긴다는 게 이제 소변길에 생긴다는 거잖아요. 예. 네, 이런 요로결석은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 신장 자체가 결국엔 모든 우리 몸의 노폐물들이 다 걸러지는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칼슘이나 수산, 인산, 요산 등 모든 그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다하게 많아지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를 적게 해서 쉽게 말해서 그 컵에 물 해놓고 가루약을 탔을 때 네. 가루약이 많으면 가라앉게 되잖아요. 네. 아니면 물이 적거나 네.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분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수분 섭취가 적어지거나 그런 경우에 결절이 생겨서 결석이 유발하게 되죠. 네. 근데 여름에 잘 생긴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죠? 일단 여름에 자체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네. 수분 손실이 심하면 소변량이 감소하고 그러면 그 농축이 되면서 결석 생성이 촉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물을 더 많이 맞습니다. 마시라고 그래서 하는. 더운 지방에 있는 분들이 더 네. 결석이 많거든요. 그래요. 네, 이 요로결석은 얼마나 자주 생기는 질환인가요? 전 세계적으로는 요로결석의 유병률은 한 10에서 15%로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나라에서도 남성의 6%, 여성이 한 2% 정도.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사질환 자체가 그 요로결석의 원인이 되거든요. 네. 비만이 있거나 육식을 많이 하거나 네. 그런 것 때문에 결석이 많이 생기는데요. 여성분들도 요새는 이제 육식도 많이 하고 비만도 많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고 있습니다. 요새. 네, 더 느는 추세인가요?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이 생기면 우선 굉장히 아프다는 거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일단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응급실에 보면 옆구리를 딱 잡고 죽을 듯이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 딱 보면 바로 요로결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정말 극심한 통증,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가 나는 거죠. 혈뇨. 그다음에 우리가 그 요관 자체가 신장이 부으면서 이제 통증이 나는데 신장 자체가 그 위장관계하고 신경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토 증상이나 구역질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제 돌이 쌓이고 막는다고 하면 서서히 커져서 그럴 거잖아요. 이게 그냥 어느 순간에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나요? 맞습니다. 이게 요관에 결석이 있다고 해서 요관에서 결석이 잘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시경에 들어가거나 보면은 콩팥 자체에서 마치 열매 열듯이 네. 결석이 생겨요.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결석이 생기다가 네. 그 콩팥 자체 안에 있을 때는 통증이나 증상이 거의 없죠. 많이 엄청나게 커지기 전에는 없고요. 그런 돌들이 뚝 떨어져 나오면서 요관을 갑자기 막기 때문에 그 소변이 갑자기 안 내려오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요관암 같은 경우 암이 서서히 자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요관에 서서히 자라기 때문에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분들 서서히 막히는 경우는 거의 증상이 없고요. 네. 근데 요로결석처럼 갑자기 떨어져 내려오면서 요관을 갑자기 막기 때문에 통증이 극심하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응급실로 자주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이런 통증이 있으면 정말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병원을 찾으면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단을 기본적으로 이제 소변 검사하고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이 의심이 되면 엑스레이도 있고 초음파도 있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위치를 보고 크기를 볼 수 있는 것은 CT입니다. CT. 우리가 이제 요로결석을
전문으로 찍는 이렇게 CT가 있거든요. 네. 그걸 조영제를 쓸 필요도 없이 그냥 CT만 간단하게 찍는 CT가 있습니다. 그런 CT로 촬영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요로결석이 있을 때 뭐 맥주를 많이 마시면 자연적으로 빠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뭐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술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일단은 맥주 자체가 그 이뇨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뭐 물을 이뇨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수분 배출을 쉽게 해가지고 결석도 잘 나오게 한다. 뭐 이런 뭐 솔직히 뭐 그런 것은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맥주 자체가 수산을 더 높이기 때문에 네. 맥주를 자주 드시는 분은 통풍도 걸릴 수 있고 결석도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안 좋은 질병을 동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술 먹어서 좋은 건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요로결석은 어떻게 치료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요? 요로 결석 자체는 실제적으로 너무 다양합니다. 치료 방법이. 우리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아주 작은 돌들 우리가 요로 나오는 방광 넘어가는 길 자체는 한 2, 3m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돌 크기가 한 3mm, 4mm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물을 많이 먹고 줄넘기 하거나 이렇게 한 경우에 자연 배출도 기대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100% 아니에요. 항상 환자분들 보면은 1cm짜리도 그냥 나오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1cm짜리도. 근데 1mm짜리도 안 나와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는 설명드릴 때 항상 확률적인 걸 말씀을 드리고 선택을 하게 만들거든요. 이제 치료를 할지. 왜냐하면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나 배출이 더 쉽게 되니까요. 네. 이게 뭐 크기와 비례하는 건 아닌가 봐요. 배출되는 게. 대부분 비례하죠. 근데 사람마다 안 그런 틀리다는 경우도 거죠. 있다. 네. 또 재발이 많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런 그 결석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폐물들이 나오면서 식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이유가 같이 밥 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활해왔으니까. 짜는 식을 같이 먹고 물도 똑같이 식습관이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런 변화를 주지 않고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재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겠네요. 네, 그럼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그 뭐 요로결석이 안 좋은 음식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씩 보면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굶어야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좋은 방법은 물 많이 먹고 물 하루에 2리터 이상 최소한 2리터 이상 먹고 짜게 먹지 말고 네. 그다음에 육식을 좀 줄여달라.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안 먹을 수는 없죠. 안 먹을 수는 없고 그걸 줄이는 방법. 그게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네, 오늘은 요로결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임주연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